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 제18부 덕대의 철학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 서두.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스토아 철학의 대답은 단순하다. 이성에 따라 살라. 그리고 자연에 조화되게 행동하라. 이 말은 자연이란 곧 우주적 질서이며 이성이란 그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뜻이다. 즉, 덕이란 이성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행위다. 1점. 덕은 행복의 근원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행복 유데이모니아, 쾌락이 아니라 덕과 일치된 삶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덕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다. 이 말은 덕이 단지 올바른 행동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형태임을 뜻한다. 덕이 있는 삶이란 외부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2점. 스토아 철학의 4가지 덕.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단단하게 서기 위한 4가지 중심 기둥을 제시했다. 1. 지혜 소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는 힘. 2. 용기 앤르이.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신의 근육.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는 힘. 3. 절제 서프로신. 욕망을 다스리고 균형을 지키는 능력. 많음보다 적당함을 아는 지혜. 4. 정의 디케이어신. 자신과 타인, 세상과의 관계에서 공평함을 지키는 덕.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옳지 않다면 멈출 줄 아는 마음. 이 4가지 덕은 인간의 영혼을 균형 잡힌 나무로 만든다. 뿌리는 지혜, 줄기는 용기, 가지는 절제, 열매는 정의다. 3점. 덕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 덕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증명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대의 철학을 말하지 말고 그대의 삶으로 보여라.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실천. 덕은 결국 행동의 습관이다. 진짜 철학자는 정신을 말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철학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4점. 덕의 뿌리 자기 통제. 모든 덕의 출발점은 자기 통제 self-control다. 세네카는 말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줄 안다.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말에 휘둘린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통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이성이 잡게 하는 능력이다. 5점. 덕의 실천 감정보다 원칙을 선택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그대의 판단이 그대를 괴롭힌다. 사건이 아니라 그대의 판단이. 덕 있는 사람은 감정보다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분노 대신 공정함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탐욕 대신 절제를 선택한다. 그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원칙의 주인으로 산다. 6점. 덕은 타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세네카는 말했다. 덕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인류 전체의 일부다. 덕은 자기 수양의 결과이면서 타인을 위한 선물이다. 덕 있는 사람은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으로 주변을 변화시킨다. 그의 평정은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의 절제는 타인에게 존중을 가르친다. 덕은 고독한 훈련이지만 그 결실은 공동체의 향기로 남는다. 7점. 덕의 길은 완성이 아니라 지속이다.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덕은 도착지가 아니라 걷는 방식이다. 완벽한 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매일의 방향성이다. 오늘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금 더 절제 있게, 조금 더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의지. 그 지속이 바로 덕의 본질이다. 8점. 덕의 실천법, 일상의 훈련. 한 판단 전 멈춤. 감정이 솟구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이건 내 통제 안의 일인가? 라고 자문하라. 이 작은 정의의 실천. 누군가를 돕고 약속을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라. 3. 절제 점검. 오늘 무엇을 참았는가 보다 무엇을 올바르게 선택했는가를 돌아보라. 4. 하루의 성찰. 잠들기 전 이렇게 물어라. 오늘 나는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9점. 덕과 자유, 올바름이 곧 자유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덕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욕망에 끌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묶이지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는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 덕이란 결국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기술이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선하게 살라. 그것이 유일한 의무이자 유일한 평화다. 덕은 세상에 보이기 위한 도덕이 아니다. 그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내면의 품격이다. 덕 있는 사람은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옳다. 제19부 행동의 철학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서두. 세네카는 말했다.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삶을 다루는 예술이며 살아내는 기술이다. 이 말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다. 생각이 아무리 고귀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미완의 철학이다. 행동 없는 철학은 관념이고 철학 없는 행동은 충동이다. 이 둘이 만날 때 삶은 의식이 된다. 1점. 행동은 철학의 마지막 시험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했다. 너의 철학을 말하지 말고 그 철학으로 행동하라. 그에게 철학은 알미 아니라 살아냄이었다. 즉, 알은 시작일 뿐이고 행동이 그 알을 진실로 만든다. 하루를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행동이 내 마지막 행동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질문이 매 순간의 방향을 정해준다. 2점. 왜 우리는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옳은 걸 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한다. 세네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철학을 배운다. 그러나 철학을 연습하지 않는다. 행동을 막는 세 가지 벽이 있다. 1. 두려움, 실패와 평가의 공포. 이 게으름,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습관. 3. 혼란, 너무 많은 생각이 의지를 마비시킨다. 스토아 철학은 이 세 벽을 무너뜨린다. 그 방법은 단순하다. 생각을 줄이고 바로 시작하라. 3점. 행동은 감정의 해독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두려움은 행동으로 사라진다. 생각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할 때일수록 움직여야 한다. 행동은 감정을 통제하는 유일한 실천적 방법이다. 두려움을 분석하는 대신 작은 일을 시작하라. 혼란을 붙잡는 대신 하나의 선택을 실행하라. 행동은 생각의 혼란을 현실의 질서로 바꾼다. 4점. 올바른 행동의 기준, 이성과 일치. 스토아 철학자는 행동을 무작정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이 행동이 나의 이성적 본성에 합당한가?
이 기준은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첫째, 충동보다 원칙으로 움직여라. 순간의 감정보다 이성의 판단이 먼저다. 둘째, 결과보다 방향을 보라. 올바른 행동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의도와 태도의 정직함이다. 떡과 일치된 행동은 언제나 옳다. 결과는 외부의 것이고 행동은 나의 것이다. 5점 행동을 가로막는 착각,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자는 평생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준비는 중요하다. 하지만 준비는 행동의 전제이지 행동의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 모든 위대한 일은 불완전한 시작에서 태어났다. 스토아 철학의 태도는 단순하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것이 최선이다. 6점 행동의 세 가지 단계. 1. 의식, awareness. 지금 해야 할 일과 그 이유를 인식한다. 2. 선택, choice. 이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3. 실행, action. 생각을 멈추고 움직인다. 작은 실행이 가장 큰 철학이다. 이 단순한 세 단계가 모든 삶의 혼란을 정리한다. 7점 행동과 덕의 관계 옳은 행동이 곧 수양이다. 덕은 생각으로 쌓이지 않는다. 행동으로 다져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러면 평정이 따라올 것이다. 행동은 곧 마음의 조율이다. 무력감이 커질수록 더 작은 행동으로 자신을 일으켜야 한다. 행동하는 철학자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운다. 8점 행동의 철학적 실천법. 오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동시에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이 한 가지에 몰입하라. 이 하루의 최소 실행을 정하라. 글 한 줄, 산책 10분, 전화 한 통. 작아도 반복되면 거대한 변화가 된다. 다음 오늘에만 충실하라. 내일의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오늘의 행동만을 완성하라. 4. 행동 뒤에 성찰을 남겨라. 오늘 나는 어떤 원칙으로 움직였는가? 그 질문이 행동을 철학으로 바꾼다. 9점 행동의 고요 격렬함이 아닌 일관성. 많은 사람들은 행동력을 폭발처럼 생각하지만 스토아 철학에서의 행동은 고요한 지속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말라. 행동은 불꽃이 아니라 불씨다. 폭발은 금세 사라지지만 불씨는 끝까지 남는다. 근기 있는 행동은 감정보다 강하고 운명보다 깊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은 연설이 아니라 삶이다. 철학자는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지식은 머리에 머무르면 먼지 쌓인 서재와 같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건 살아있는 철학이 된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그 하루는 철학이었다. 생각을 멈추지 말되 행동으로 말하라. 그것이 진짜 철학자의 언어다. 제20부 자유의 철학.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서두.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그는 말했다. 그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결코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의 판단, 선택, 태도는 언제나 그대의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이 스토아 철학 전체의 핵심이다. 진정한 자유란 세상이 허락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허락한 자유다. 1점
자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상황이라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고, 직업이 안정되면 자유롭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으면 자유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외부의 자유는 조건일 뿐이다. 진짜 자유는 마음의 상태다. 누군가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는 감정의 노예다. 누군가가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다면 그는 평가의 노예다. 진짜 자유인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2점. 자유의 첫걸음, 통제의 원리를 아는 것.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 단순한 분별이 자유의 출발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 판단, 행동, 의지 나 자신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마음, 날씨, 운명, 세상의 평가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역만을 다스린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평정 속의 자유를 느낀다. 3점. 자유는 무소유의 마음에서 온다. 세네카는 말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가 자유롭다. 소유가 늘수록 불안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진짜 자유는 무언가를 잃지 않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온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을 내면 깊이 새길 때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롭다. 4점. 자유와 고독.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내면이 질서정연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고독은 외부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혼란이 만든 그림자다.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채울 수 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세상과 화해한다. 고독 속의 자유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비롯된다. 5점. 자유와 운명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힘. 스토아 철학의 자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운명은 순순히 따르는 자를 인도하고 저항하는 자를 끌고 간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의 뭘 페이치엔. 패배가 아니라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다. 그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6점. 자유를 지키는 일상의 훈련. 한 판단의 주권을 지켜라.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라. 평가는 빌릴 수 있지만 판단은 자신만의 것이다. 이 욕망의 굴레를 끊어라.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문장을 버려라. 그 문장을 버리는 순간 너는 자유로워진다. 3. 반응을 선택하라. 누군가가 너를 모욕해도 그 감정에 반응할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4. 의무를 사랑하라. 자유로운 사람은 의무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는 해야 함으로 한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으므로 한다고 말한다. 7점. 자유와 책임. 진짜 자유는 도피가 아니다. 세네카는 경고했다. 자유를 방종과 혼동하지 마라.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욕망의 변형이고 책임을 동반한 자유가 진짜 성숙이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란 이성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 8점. 자유의 깊은 단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충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썼다.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건 내면의 자립선언이다. 외부의 칭찬이 없어도 내면의 기준이 있다면 충분하다. 소유가 줄어도 존재가 충만하다면 부족하지 않다. 진짜 자유는 결핍의 부정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능력이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나는 무엇에 매여 있었는가? 그것이 내 통제 안의 일이었는가? 나는 오늘 내 판단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으로 살았는가? 이 세 질문이 너를 다시 자유의 중심으로 데려온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세네카는 말했다. 자유는 영혼의 평화이며 그 평화는 이성의 통제에서 비롯된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세상 전체를 품는다. 그의 마음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조용히 웃는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완성이다. 그 어떤 것도 내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